반갑습니다. 저는 사회적 기업가는 아닌데요. 사실 적정 기술을 하다 보니까 사회적 기업이 굉장히 적정 기술하고 같이 가야 되는 것은 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이 적정 기술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적정 기술을 하려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얘기도 민간 정부에서 많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10분 발표가 제가 전에 체인지원에서 5분 발표한 이유로 가장 짧은데, 우리가 또 뒤에 Q&A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오늘에서 발표는 소개는 해주셨고요. 제가 왜 적정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는지 말씀을 앞에서 드리고, 그 다음에 한 2년에 걸쳐서 제가 캄보디아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저는 원래 전공이 화학공학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반대학교는 대전에 있는데 거기 2000년부터 이제 교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범한 엔지니어로서 삶을 살았었는데, 한 가지 좀 굉장히 평온한 삶 속에서도 약간의 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제가 하고 있는, 연구를 하고 있는 이 과학 기술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돕고 싶은데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람을 치유하고 이런 것이 금방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이 과학 기술은 요즘 아시겠지만 굉장히 깊어졌고, 그 다음에 전 과정을 저희가 전부 아우르는 것을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제가 하는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도 확신을 갖기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이 책이 제가 2007년에 처음 본 책인데요. 이게 보시면요. 그 2007년에 미국에서 전시회가 있었어요. 디자인 포 디 어더 90%라는 전시회가 있었는데, 이 책은 그 전시의 카탈로그예요. 그런데 카탈로그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좀 나름 도서 성격이 있습니다. 150페이지 되고 굉장히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되어 있어요. 이 책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 왜 이게 이제 디자인 포 디 어더 90%, 우리나라에서는 저희가 이제 스웨덴 90%를 위한 디자인이라고 말을 했는데, 왜 그렇게 됐냐 하면은 디자이너나 엔지니어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10% 미만의 그런 구매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나머지 10% 정도를 그 밖에 90%를 위해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여기서 디자인 포 디 어더 90%라고 이름을 붙였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보고 이제 두 가지를 놀랬었는데, 하나는 이런 사실들이에요. 제가 2007년에 이 책을 읽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공부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이런 선진국만 주로 출장을 갔었고, 지금 개발도상국을 가본 적도 없었어요. 그래서 TV나 매체를, 방송 매체를 통해서 이런 사실들을 간접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다시금 확인하면서 굉장히 충격적이죠. 우리 주위에 굉장히 어려운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또 하나는 굉장히 깊은 것이었는데, 잘 아실 거예요. 이건 이제 머니메이커 펌프라고 해가지고 발로 적동식 펌프라고 해서 발을 사용해서 이렇게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농사짓는 데 사용하는 것이고,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라이프 스트로라고 해가지고 생명의 빨대, 휴대용 정수기, 그리고 큐드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물을 나르는 장치. 그 다음에 퍼머넷이라고 해서 말라리아 모기에 이제 물리지 않게 하는 모기장인데 살충 처리가 되어 있는 그런 모기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제품들을 보면서 과학 기술을 사용해서도 사람들을 도울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게 저에게 굉장히 큰 감명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8년부터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11년부터 이런 캄보디아의 적정기술 프로젝트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행히 아섹이라는 곳은 아섹 중소기업 녹색 혁신센터, 사실은 세계 개발기관이 좀 있겠죠. 그런 단체고, 지지자에는 글로벌 녹색 성장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거기랑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아섹은 한국에서 중소기업청에 지원을 받는 그런 기관이
함께 캄보디아의 그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적정기술은 뒤에 나중에 저희가 Q&A 할 때도 나누게 되겠지만 저희 이공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하는 경향이 많아요. 요즘은 대학에서도 공대에서도 공학 인증 때문에 이런 설계나 디자인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뭐 창의적 종합 설계 이런 것도 사용하는데 주로 저희는 문제를 관심을 갖는데, 근데 적정기술은 사실은 그 문제도 중요하지만 문제보다는 그 사용자, 수요자, 사람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캄보디아에 보니까 어떤 필요들이 있었냐면 이제 시골을 가니까 이 전기가 안 들어오는 곳에서는 등유를 이제 쓰는데 그게 굉장히 환경에도 안 좋고 폐에도 질환이 그렇죠. 그래서 이런 등유 등을 대신할 전등에 대한 그런 필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굉장히 1년 3모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기후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확한 농산물들을 제대로 가공을 하지 않아가지고 부가가치를 제대로 얻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비위생적으로 길에서 건조할 수밖에 없어서 위생적인 어떤 대량의 건조시설이 필요함을 느꼈고요. 그 다음에 캄보디아는 그래도 비교적 아직까지는 나무가 있지만 이런 나무 땔감을 대신할 만한 좀 친환경적이고 또 저렴할 수 있는 그런 조리용 연료의 필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고민한 끝에 등유를 대신할 전통 요즘 이제 태양 솔라셀, 태양광 시스템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보급이 되고 있는데 그 가정용 태양광 시스템 SHS라고 그러죠. 이런 것, 그 다음에 건조시설, 그 온도를 활용하는 게 한국에 김학학 교수님이랑 함께 해서 그 다음에 잘 알려진 솔라쿠커, 태양열 조리기 이런 것들을 혼자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된 건데 저희가 60개의 그 솔라 홈 시스템을 갖다 보급할 수 있는 준비가 됐고 이것은 그냥 무상 보급이 아니고 거기에 저희가 이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에코솔러라는 현지 중심의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유상으로 이제 마이크로파이낸싱 바탕으로 해가지고 장기의 저리 인자를 하는 그런 보급을 취하고 있습니다. 건조장은 지금 현재 4기가 시범적으로 이제 구축이 됐고요. 그래서 농산물들을 문제가 뭐냐면 건기에 그렇지만 우기 같은 경우 농작물들을 건조하더라도 금방 습기를 먹기 때문에 보관하는 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밤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좀 우기 같은 게 태양으로 인해서 잘 건조가 되지만 그래서 이 온도령 이런 건조시설이 필요했고요. 지금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평을 받아서 좀 더 확장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태양열 조리기도 지금 현재 120대에 제작이 됐습니다. 돼 있는데 태양열 조리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가정용 솔라홈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전기료가 굉장히 비싸고 전기가 빛이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구입을 하세요. 근데 이 태양열 조리기 같은 경우 굉장히 이게 캄보디아에서는 처음 들어가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사실 아직 그 인지도 약하지만 그 가격을 전부 부담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 크라우드 펀딩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펀딩이랑 크라우드 펀딩을 사용해가지고 매칭 개념으로 해서 이것을 펀드레이징을 했는데 100대를 보급할 수 있는 그런 펀드레이징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그냥 저가로 또는 무상으로 이렇게 보급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거기 현재 설립된 기업이 지속 가능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제대로 된 가격을 통해서 어쨌든 수입이 들어와야지 그 다음에 또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공학인데 이 적정 기술을 하면서 이 비즈니스 플랜, 또 보급 방안, 경영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끝까지 보급이 돼야지 지속 가능하고 또 기업도 지속 가능하게 유지가 될 수 있고 또 이 사업 자체도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걸 굉장히 알게 된 게 중요한 경험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런 제품이나 기술을 단순하게 전달하는 거에 그쳐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든 것이 그분들의 어떤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으면은 우리가 계속 어떻게 관여하거나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런 것을 하면서 교육을 기술 이전을 다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삭학교라고 10년간 있었던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을 했는데 나중엔 이런 어떤 수료증을 감사장도 해서 그분들이 어떤 노력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만든 적정기술센터라는 최초로 작년 10월에 여기에 센터가 구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따끼오라는 지역인데 따끼오는 프놈펜에서 한 70km 정도 이렇게 남쪽으로 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따끼오 주의 주도가 이제 따끼오인데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센터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코리아 타임즈를 보시면은 2년에 걸쳐서 저희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저거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얘기는 저 위에 그 코리아 타임스에 있는 내용인데 이건 제가 다시 한 얘기인데 결국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도와주거나 언제까지 계속 도와줄 수 있다는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출구 전략이 중요한데 분들이 저희가 그 솔라운 시스템을 그냥 설치해 놓고 떠난다면 만약 이것이 고장이 났거나 보수 수리해야 될 때 그런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술 이전이나 그 역량 강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이건 현지인이 한 말인데 전에는 저는 뭐 솔라쿠커, 태양열 조립이나 그 다음에 솔라움 시스템 같은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뭔지도 알고 그걸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지 분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자신감을 획득한 게 사실은 가장 큰 자산인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 돕거나 그럴 때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저희 적정기술 미래 포럼의 블로그인데요. 여기 프로텍트.5.kr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그동안 활동한 것에 대한 모든 자료들이 있으니까 웨비나를 통해서 또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